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제이치 몸속에 묘리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이치 요리치가 아카자를 퇴치하고 카나의 사망 이후 유학 임무에 갔다가 카야쿠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첫째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치가 난닝의 목소리와 함께 그쪽을 돌아보자 카야쿠는 어째선지 혈기의 느낌이 났고 카야쿠는 여장을 한 제이치를 비웃으며 역시 검사로서 자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하찮은 짓이나 하고 있는 게냐? 라고 했죠. 제이치는 그 말에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고 설마 변절한 키할때 검사가 다영이었냐고 화를 냈죠. 카야쿠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며 너처럼 멍청한 녀석들이나 키할때 검사를 하는 것 스승님도 별가 된 것을 이 녀석은 모르느냐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했고 카야쿠는 네 녀석이 조금이라도 자질이 있는 녀석이었다면 혈기로 받아주겠지만 너같이 쓸모없는 녀석은 혈기가 될 자격조차 없으니 계속 이런 하루 인생이나 살라고 했죠. 제이치는 그의 열이 받아 이성을 잃고 곧바로 일륜도를 뽑아들고 카야쿠에게 덤볐는데 카야쿠는 손쉽게 그 공격을 피한 뒤 제이치를 발로 차 가게 창문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자 그 가게의 오이라니 다키가 그 방으로 갔고 카야쿠에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자 카야쿠는 아니 뭐 그냥 벌레가 한 마리 있길래 처리했던 참이었어. 이제 슬슬 음주라는 녀석을 죽이러 나가볼까? 라고 했죠. 한편 탱이는 유학에 들어서자 갑자기 아내들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흔적을 따라 어떤 지하 구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탱이는 아내들이 오브에 의해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내들은 탱이를 보자 도망가세요 라고 외쳤고 탱이는 옆쪽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빠르게 반응해 방어를 했죠. 그러자 꽤나 좋은 반사신경이로구나. 이런 공격에 당해버렸다면 아주 시시할 뻔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탱기는 저릿한 기분을 느끼며 그곳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지고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탱기는 당신은 지고로씨?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라고 놀랐죠. 지고로는 우연히 며칠 전 상윤육 다키가 있는 이 유곽에 놀러왔는데 그곳에서 유녀로 잠입해 있던 탱겐의 아내들을 한눈에 알아봤고 다키에게 그 사실을 말해 탱겐의 아내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고로는 예전에 탱겐과도 몇 번 왕래가 있던 적이 있었기에 탱겐의 아내들을 알아볼 수 있었죠. 지고로는 탱겐에게 오늘로써 너의 그 번개호흡에서 파생된 소리의 호흡이라는 근본 없는 검수를 말살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탱겐은 예전 닌자 생활하다가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스카웃되어 피할때 검사가 되었는데 그때 지고로에게 번개호흡을 가르침 받았지만 탱겐이 독자적으로 번개호흡을 자신의 식대로 변형시킨 후 소리호흡을 만들어 지고로 입장에서는 안 입고 왔던 상태였죠. 탱겐은 이렇게 된 이상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소리호흡을 시전했고 그렇게 지고로의 번개호흡과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이치는 카야쿠를 쫓기 위해 다시 자신의 가게 위로 올라갔는데 이미 카야쿠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고 오이라닌 다키만이 있는 상태. 다키는 제이치가 들고 있는 일륜도를 보고서는 이 녀석 피할때 검사였구나 라고 한 뒤 곧바로 혈기의 모습으로 변해 제이치를 공격했죠. 제이치는 순간 일륜도를 꺼내 오비를 막았고 카야쿠 녀석은 어디로 갔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다키는 씩 웃으며 그 녀석은 지금쯤 네 녀석과 함께 온 귀할대주를 죽이고 있을 거야 라고 했고 제이치는 다키의 목소리에서 본능적으로 탱겐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빨리 다키를 치운 뒤 탱겐을 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제이치는 곧바로 번개호흡 병력일섬을 시전했고 다키를 향해 뛰어들었는데 제이치의 속도로는 다키 오비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오비를 베어버릴 정도의 스피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키와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제이치는 이렇게 시간이 끌린다면 카야쿠를 놓치겠다며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바심이 난 제이치는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키의 오비에 의해 밀려나다가 벽에 부딪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다키는 역시 애송이일 뿐이구나 라고 하며 마무리를 짓기 위해 다가갔고 쓰러져 있는 제이치를 향해 오비를 날려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어째선지 그 오비는 자꾸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다키는 왜 자꾸 공격이 안 맞는 거지?
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니치의 분위기가 가라앉더니 침착한 숨소리가 들렸고 어떤 심오한 분위기를 내뿜게 되었죠. 타키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는데 자신이 이런 애송이에게 겁을 먹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수십 개의 오비를 집중해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가 번쩍하더니 타키를 스쳐 지나갔고 타키의 목이 그대로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죠. 요리치는 방금까지의 상황을 제니치의 몸속에서 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카야쿠를 쫓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타키의 그림자 속에 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기습을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알고 있던 요리치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요리치는 연속으로 병력 일섬을 사용하며 규타로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죠. 규타로는 타키에게 이 자식 괴물이다 도망쳐 라고 소리쳤고 타키는 규타로가 목이 베이기 전 자신의 목을 붙인 상태라 곧바로 빠르게 도망을 쳤는데 번개호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곧바로 요리치에게 따라잡히며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지구로와 싸우고 있던 탱겐 지구로는 그동안 혈기의 몸에 적응이 점점 되어왔기에 카나에와 싸웠을 때보다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고 빨랐죠. 탱겐의 소리의 호흡은 번개의 호흡보다 파괴력은 강하지만 속도는 조금 떨어졌기에 닌자 기술을 활용해 그 점을 보완해가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구로는 그 기술보다 더 유용한 혈기의 몸이라는 것을 이용했기에 자신의 뼈를 내어주고 탱겐의 살을 취한 쪽으로 싸웠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탱겐의 온몸에는 상처가 늘어나게 되었죠. 지구로는 탱겐에게 이대로 가면 니허흑은 죽을 거라고 무릎 꿇고 혈기가 되겠다고 한다면 니허흑의 실력을 생각해 특별히 혈기로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탱겐은 절대로 혈기가 될 일은 없을 거라며 거절했고 지구로는 그렇다면 아내들까지 죽게 될 텐데 아내들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어보라고 했죠. 지구로는 피할 때 검사의 긍지를 짓밟아야만 자신이 혈기가 된 선택에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탱겐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탱겐은 내 아내들의 목숨은 정말 소중하지만 내가 혈기에게 아내들의 목숨을 구걸한다면 그건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죽더라도 검사로서 떳떳하게 죽는 걸 선택하겠다고 한 뒤 소리의 호흡을 시전했죠. 그렇게 엄청난 투기를 이끌고 지구로를 공격했고 지구로의 번개호흡과 부딪혀 힘겨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에서는 역시 탱겐이 훨씬 앞선 상황이라 점점 지구로를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카야쿠가 튀어나와 탱겐을 베어버렸죠. 탱겐은 예상치 못했던 표정과 함께 그대로 힘이 빠져버렸고 지구로는 나 혼자만 이곳에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며 탱겐을 베어버렸습니다. 탱겐의 아이들은 오열하며 탱겐을 불렀고 카야쿠는 크크 이 여자들도 죽여버릴까요 스승님? 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요리치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카야쿠는 어여이 아까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죽으려고 제 발로 찾아오다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라고 했죠. 요리치는 조용히 일륜도를 잡았고 카야쿠는 크크 병력일서밖에 쓰지 못한 녀석이 진짜로 해보자는 거냐? 나는 번개호흡에다가 혈기술까지 쓸 수 있는 몸 이미 이 몸의 실력은 상현의 혈기 정도가 되었다 라고 하며 혈기술과 함께 번개호흡을 시전했고 스승님 이런 녀석은 쓸모없으니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그대로 요리치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번개호흡 병력일섬이라고 하며 번개와 같은 속도로 튀어나왔고 그대로 카야쿠의 목을 깔끔하게 베어버렸죠. 지구로는 그 속도를 전혀 쫓아갈 수가 없었고 제니치에게 이런 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번개호흡 정점, 번개호흡이 추구하는 진정한 검술을 인간인 제니치가 쓰다니 라며 어안이 벙벙했죠. 요리치는 그 뒤 지구를 보고 당신 이전에 내 무덤에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 강인한 마음과 실력을 주라고 기도했던 자가 아닌가? 어찌하여 그런 모습으로 변절해버린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지구로는 제니치 몸속에 있는 게 제니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도대체 이 녀석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만 감히 최강의 번개호 검사인 나를 제쳐놓고 그런 검술을 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한 뒤 번개호흡을 시전했죠. 요리치 역시 묵묵히 번개호흡을 시전했고 지구로의 병력일섬과 요리치의 병력일섬이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의 칼은 그대로 부러져 버렸고 요리치가 다시 한번 병력일섬으로 지구로의 몸통을 베어버린 후 마무리로 목을 베려고 했죠. 그 동작은 거의 한순간에 일어났는데 마지막으로 목을 베려는 순간 몸속에 있던 제니치가 안돼!
라고 써있었고 제니치의 강한 자의식이 요리치를 방해하며 몸을 베지 못했습니다. 지구로는 이미 압도당한 상태이며 칼까지 부러져 버리자 멘탈도 부서지며 베인 곳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치솟아오르는 것 같았죠. 요리치는 제니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고 제니치는 할아버지를 제발 죽이지 말라고 내 스승이자 내 생명의 은인 고아였던 나를 거두어 가족으로 삼아준 유일한 사람이라며 감성을 고소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렇지만 지금 저 혈기를 보내버린다면 또다시 많은 검사들이 죽을 거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 죽은 사람들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했죠. 제이치는 네이코도 혈기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귀할 때 편에 서주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와 제이치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 지구로는 이대로라면 자신은 살해당하게 될 거라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는데 어째선지 자신의 빠른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죠. 아까 전 요리치에게 베인 자국은 계속해서 불타오른 듯이 고통이 느껴졌는데 제니치가 요리치가 되어 일륜도를 잡으면 일륜도가 혁도로 물들기에 상처를 회복시키지 않는 효과를 줬던 것같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도망가고 있던 지구로 앞에 제니치가 어느새 추격을 따라잡았고 할아버지 어째서 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다릴 때 용서를 구하고 함께 무장에 맞설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지구로는 네 녀석 같은 어린애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려했던 시절이 저물어 갈 때 그 공허함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 이대로 나는 최강의 경지에 올라 영원토록 화려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니치는 눈물을 흘리며 번개호흡을 시원했고 그럼 할아버지는 제 손으로 직접 보내드릴게요.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마지막 일인 것 같네요 라고 했죠. 지구로는 그런 제니치를 보고 아까와 같은 반점이 없는 거 보아 아까의 그 압도적인 힘은 낼 수 없다는 거 알았고 아까 그 기운만 아니면 내가 니까 녀석에게 질 것 같으냐고 하며 번개호흡을 시연해 뛰어들었습니다. 제니치는 번개호흡 화려신이라고 하며 초고속 이동을 했고 그렇게 지구로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리게 되었죠. 지구로는 처음 보는 번개호흡형의 이 기술은 도대체 뭐냐 라며 놀랐고 제니치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될 수밖에 없던 이 현실에 각성의 궁극의 병력의 있음을 변형해 새로운 공격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제니치는 소멸해가는 지구로를 뒤돌아보지 못했고 할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가 귀달 때 저질렀던 만행은 제가 무장을 죽이는 걸로 갖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제니치가 요리치에게만 도움을 받았던 답답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각성을 하는 전개를 넣어 다채롭게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